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준비사항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몇 년생 아이들이 입학 대상일까요? 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 대상입니다. 올해 12월 중으로 취약통지서가 발급될 거고요. 보통 취약통지서를 바꿔서 다들 마음이 심숭생숭하시죠. 아, 벌써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때가 왔구나 하고요. 또 입학 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찬찬히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년 3월 입학이면 약 5개월 남았죠. 취약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일단 초등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건강이 우선이죠. 그동안 예방접종을 꾸준히 받아온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이런저런 바쁜 이유로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체크하셔서 간격을 두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예방접종 도우미를 검색하면 그간 누적된 예방접종 기록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접종을 마치지 않았으면 이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되고요. 간혹 분명히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전산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접종을 안 한 걸로 되거든요. 그때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전산 등록을 맞춰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지닌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사유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초등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들어가야 할까요? 네, 교육청 권고사항은 미리 할 필요 없다입니다. 네. 초등 입학하면 처음 3개월 정도는 학교 적응 기간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 위주 수업을 진행해요. 더불어 한글 교육도 진행하고요.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아무리 늦어도 한 학기가 지나면 대부분 천천히 읽고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처음 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이만 글자를 모르면 이제 주눅들까 염려되신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현재 글자를 전혀 모르는 아이의 경우 이제 쉬운 동화책을 더듬거리면서 읽을 정도까지 준비하면 된다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쓰기까지 어느 정도 진행시키려 하면 아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보다는 즐겨보는 동화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면서 더듬거리며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어머님들이 초등 입학 전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뭘까요? 네, 바로 방과 후에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가죠. 예, 방과 후에 자녀 돌봄 장소를 찾는 일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셔요. 특히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누가 봐줘야 할까 이제 가장 고민이 크죠.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돌봄 서비스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학교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또 대부분 다자녀를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제일 많죠. 자, 우리 아이가 입학할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어떤지, 또 시간을 언제 마치는지, 돌봄 교실 상황은 어떤지 미리 살펴보시는 것 좋고요. 또 1월 달에 예비 소집이 있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안내도 한번 학교에 가서 들어보시고요. 또 학교가 아닌 마을 방과 후 공동체라는 것도 있어요. 주로 협동조합 형식으로 있는데요. 많이 있는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아이 학교 근처에 마을 방과 후 공동체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있다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찾아가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이 돼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마을 방과 후 형식으로 뭔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역별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만약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좀 발달이 늦은 것 같다. 그래서 1년 늦게 입학시킬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학 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아직 또래에 비해 좀 느린 것 같고 친구 사귀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1년 늦게 입학시키는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도 하죠. 입학이 유예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어떤 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취약 예정 초등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요. 이게 또 제출한다고 바로 승인되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육은 의무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교육관리위원회가 열려요. 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 면담도 하고요. 단순히 좀 걱정된다는 이유로 입학 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가정에서 1년 정도 더 케어하겠다고 이제 정원 외 관리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 단순히 또래보다 좀 늦은 것 같다는 이유로 입학 유예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아이들의 발달은 또래들과 같이 있을 때 가속되고 속도감이 더 올라가요. 부득이하게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지 않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입학시키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입학 즈음이 되면 우리 어른들이 뭐랄까요, 약간 좀 겁주고 뭐 놀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교 선생님 엄청 무섭다. 잘못하면 유치원보다 훨씬 더 혼날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해주시는 건 괜찮은 걸까요? 네. 물론 우리 아이가 학교 규칙도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걸 아이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혼날 거라는 표현보다 더 단순하게 당위적 표현으로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 떠들지 않는 거야? 복도에서 뛰거나 소리치지 않는 거야? 친구한테 욕하면 안 돼? 그리고 때리는 건 어떤 경우도 안 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혼나기 때문에 안 돼? 하면 혼만 안 나면 잘못하지 않은 걸로 알아들어요. 그럼 초기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못을 해놓고도 이제 안 했다고 말해요. 혼나지 않으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 했다고 우기는 거죠. 그럼 이제 담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 입학까지 약 5개월 정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계속 놀게 했다면 그렇다고 또 뭐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학습이든 생활이든 지금 현 상태 파악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5개월 남았다고 이제 카운트다운 하시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 6년이죠? 그럼 초등 졸업까지 6년 5개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지금 입학 직전에 봤다면 그래도 아직 6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우선 학습부터 보면 대부분 놀게 해주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진짜 놀게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거죠. 공부만 안 시켰다 뿐이지 그렇다고 같이 놀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오면 그냥 TV 보거나 스마트 기기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놔두신 거죠. 그건 방치에 가까운 거예요. 생활 습관도 당연히 안 잡혔겠죠. 엄마든 아빠든 같이 놀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규칙을 알게 해주고 또 그 과정에서 설명해주고 무언가를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활동해 나가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과정은 어떤 학습이 아니었더라도 아이는 이제 부모의 말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을 시작하던 관련 숙제가 있든 이제 부모 말을 듣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게 뭐 공부든 생활 습관이든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일단 함께하는 시간부터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보여요. 무엇을 채워줘야 할지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죠. 이제 거기부터 일단 시작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6년 5개월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아이가 가게 될 학교를 미리 찾아가 보는 것, 무척 좋아요. 아주 좋아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 놀이터에서 많이 놀거든요. 이제 학교 놀이터에 가서 놀이기구 가지고 뭐 즐겁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요. 그럼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요. 점심시간마다 이런 큰 놀이터에서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뭐 기분도 좋아지죠. 1월 달에 있는 예비 소집일 같은 날 뭐 데려가서 학교 화장실도 이용해 보게 하고요. 또 학교 도서관을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아이 데리고 학교 도서관도 가서 구경도 하고요.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공간이에요. 느껴지는 그런 압도감이 달라요. 그런 것들에 아이들이 미리 적응하는 것도 입학 당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낮춰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비 초등학생을 둔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의 유의하셔야 될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초등 입학을 뭐 몇 개월 남겨놓으면 또는 뭐 몇 주 남겨놓으면 뭐 며칠 남겨놓으면 시선이 자꾸 우리 아이를 어떻게 뭐라도 더 하게 할까를 신경 쓰셔요. 그런데 반대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 아이를 낳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죠. 그래서 뭐 육아 백과사전 같은 것도 읽어보고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은 감도 많이 있었죠. 놓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죠. 이제 좀 육아에 대해서 알만하다 싶으니까 또 학교를 보내는 이제 학부모가 되어버리죠. 지금은 부모 입장에서 내가 어떤 학부모가 될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미리 가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동 발달 심리책 읽어보시고요. 뭐 다양한 자녀 교육서도 뭐 서점에 가서 도서관 가서 한번 읽어보고요. 한두 권 읽는 것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으시면 6개월 정도 되면 뭐 한 24권 정도 읽으실 수 있어요. 좀 더 욕심내서 한 30권 정도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자녀 교육서 안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의 사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만나고 나면 학부모로서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낮추실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를 보다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면 아이 공부시키려 하시기에 앞서서 오늘부터 학부모 공부, 일단 자녀 교육서를 읽으면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